네, 오늘 화요일 일발장전을 뭘 할까? 연휴를 지나면서 또 파라다이스를 한번 더 할까? 사명이 좋잖아요. 네. 페르시아어로 네. 숨겨진 천국, 네, 파라다이스. 네. 일본인 뭐 무비자 관광 얘기도 있고 뭐 해서 하려다가 또 두 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고민했는데 아침에 시간 돌아가는 거 보니까 또 이벤트 리스크들이 툭툭 나와가지고 자, 측정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량화하기가 없죠. 계량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 어떤 영향을 줄 거야라고 하는 게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사실은 적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어쩔 수 없이 한 발을 빼는 뭐 이런 전략인데 그래도 굳이 단기 매매나 또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들을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곡물 쪽을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누그러졌다가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밀 선물이 아침에 CME 거래에서 6%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리미더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격제압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조금 내주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밀 선물이 움직이니까 이제 옥수수 선물도 움직이고 콩 선물, 대두 선물도 움직이고 그러면 또 역시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대부분 사료, 복합사료 관련 기업들 뭐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고려산업 뭐 이렇게 등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려산업. 네. 사실 기업 본질의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본질 빼고 네. 하여튼 뭐 이익은 좀 나는 것 같고 이익이 좀 증가하는지 여부는 추이를 봐야 되는지 그거는 답보할 수가 없고 하여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립 양상에 북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확전 얘기에 앞서 박지원 아나운서가 이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만 핵이라고 하는 전술 핵이 될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아마게돈이라는 표현을 쓴 바람에 백악관에서 급하게 수습하느라 또 한번 부산 떨어지기도 했죠. 예, 북한 또 리스크도 존재. 북한 리스크하고 식량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북한도 주말 연휴 기간에 또다시 대규모의 그 뭐 위협적인 또 훈련을 한 모양이에요. 뭐 기사는 다 찾아보시면 나오겠고 이게 이제 계량화하기 어려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위험의 심리가 자극이 되면은 이제 달러로 자금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서 다른 쪽으로 막 풍선처럼 뚝쭉 삐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단언하기는 어렵고 그걸 투자에 적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 김영민 매니저 좋아하시는 기술적인 분석, 차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거래량 뭐 이런 관심도 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주목이 되겠다 싶긴 해서 그냥 오늘 고려산업 네. 뭐 얘기를 길게 하려니까 별 거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뭐 받아주시죠. 탑다운 방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을 좀 고려하면서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 상황을 보면 이게 힘들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인식이 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계량할 수 없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좀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오히려 조금 몰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트레이딩이 이제 좀 대안을 찾는 거죠.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오늘 뭐 말씀해 줬던 것처럼 이제 밀 가격이 이제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지난주부터 에너지 가격이 좀 들썩거리고 있고 제가 아까 뭐 하이스틸 말씀드리면서 3, 4월 달과 좀 비슷한 그런 이제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맥락을 이제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북한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도 지금 뭐 어찌 보면 미국 쪽에서 이건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좀 무시하는 전략을 이제 쓰고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좀 도발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왜 이제 좀 어린아이들이 좀 관심 가져달라고 이제 떼쓰는 것처럼 네. 거의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뭐 미사일을 쏘는 장소도 상당히 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고 시간도 뭐 새벽에도 쐈다가 밤중에도 쐈다가 한낮에도 쐈다가 막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제 이 미사일 도발이 상당히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 자꾸 또 정치적인 이슈로 저는 비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미 이제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1연합훈련 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친일 국방이냐 막 이런 논란이 또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정치적인 논란은 뭐 안보로서만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당연히 이제 관련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반사 수혜를 입는 에너지라든지 곡물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주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곡물 관련된 종목은 지금 뭐 리스트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고려산업 그다음에 뭐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방산주들 중에 사실 이제 최근에는 방산하면 그야말로 이제 테마가 아닌 말 그대로 이제 KT 전차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방산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좀 됐을 때 오히려 방산주들 주가는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였던 이제 방산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그 곡물 관련된 종목, 사료 관련된 종목들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방산주들 중에서도 시총이 조금 작고 기존에 이제 좀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좀 움직였던 그 종목들을 좀 끼워 넣기 종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 잠깐 멘트는 드렸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크림대교라는 곳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테러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기존의 판도하고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들, 특히 이제 상하수도, 또 전기, 항만 이런 쪽은 타격을 잘 안 했거든요. 초반에 이제 철도를 좀 했던 거는 이제 운송 물자 때문에. 근데 그런 곳을 타격을 테러로 지정한 다음부터는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 막 타격하면은 또 곡물 수출이 그렇죠. 어그러진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밀가격, 밀선물이 팍 튄 건데 지속성을 가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러시아가 핵옵션을 쓴다기보다는 저는 겁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죠. 일단은 그 민가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키우 폭격 얘기하면서 삼성 네네. 삼성이 입주한 그 삼성 키우의 옆입니다. 건물 간판이 건물 삼성이 옆에 이렇게 돼 그 있대요. 150m 옆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그 건물도 막 뭐 창문이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푸틴이 민가를 공습하고 최악으로 간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삼성 건물 때렸다라고 봅니다. 근데 삼성 건물이 아니라 옆을 때렸다라는 건 제가 볼 교묘하게 그 때는 한 150m 옆에. 그러니까 저는 겁을 준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너희 자꾸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게 된다라면은 우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보여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은 이번 주인가요? 네. 20차 그렇죠. 명칭이 중국은 참 어려워서 네. 전당대회라고 해야 되나? 시진핑 사면임. 주석의 연임을 위한 연이 예. 이번 주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거긴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인가요? 네. 관심 없어요. 알아봅시다. 네. 아, 네. 그래가지고 하도 거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어가자면 저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전에도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하고 난 다음에 어딜 갔냐면은 중국, 인도로 갔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하고 인도에서 좋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중국의 동의를 받게 되면서 참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큰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지금 대만이 중요한 거지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핵을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중요한 건 미국이 핵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지금의 바이든의 행보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중국 주위에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대만 쪽에서 핵을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핵 우산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중국 주위에 이 핵을 가진 보유한 국가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혹여나 또 뭐 바람의 네네. 방향이라든지 그렇죠. 중국 쪽이 대륙이 넓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 용어가 긴데 개막이 16일입니다. 네. 16일. 네, 16일이면은 이번 주 주말이네요. 말이죠. 네, 일요일이네요. 그러네요.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러시아나 북한이 적극적으로 네네. 또 추가로 뭘 하기에는 이게 제동에 걸릴 수 있다. 이거는 중요한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네. 보도 나오는 것만 보면은 와 큰일 났어 또 뭐 네.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북한 같은 경우도 저렇게 크게 도발을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세계 경찰 역할을 했었잖아요.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트럼프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도 러시아 문제 아니 중국 문제 중국을 좀 뒤집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잠재적으로 사우디 문제 안정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미국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전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래서 저는 핵을 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상황이고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은 삼양식품을 저는 선택을 했거든요. 삼양식품. 네, 결국 전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식량, 식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면이고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그 한창 산업, 제올라이트 이거 뭐 방사능 관련 주인데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한창 산업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느긋하게 본다라면 삼양식품 결국 식량 식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포비든 요드까지 가면 뭐 대정화금 이런 쪽으로 그렇죠. 가지만 또. 뭐 서울리고 다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식량 식수 이렇게 해서 라면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유일하게 삼양식품만 지금 라면 가격 인상을 안 했어요. 물론 과자 가격은 인상을 했지만 네. 그렇게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환율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원가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성에 대한 타격이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원부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매출 원가율이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뭐 높은 수출 비중이라든지 환율로 인해서 매출은 증가하겠지만 원가 부담은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어쨌든 삼양식품 내부에도 어쨌든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현재 한다는 건 아니지만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원부자재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할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벤트 리스크라는 것이 있고 그거에 따른 등가처럼 매칭이 되는 기업들이 있고 그냥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할 뿐이지 꼭 적성을 권장하거나 또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 네. 네, 알고만 가자. 정도. 네. 그래서 왜 저는 이렇게 발을 또 쑥 빼세요 또. 아니 이게 다루기가 제일 좀 싫어서. 저도 핵 관련주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저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이제 달아드리고 있는 곡물 관련주,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소형 철강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전쟁 관련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뭔가 좀 맥락이 좀 닿아 있는데 저는 요도 관련된 테마는 이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제 조금 경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태현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사실 핵무기 쏘는 건 그야말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최후의 이제 보루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난입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이제 만약에 썼을 경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전무해지는 상황이 되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면 나토군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또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중국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핵무기 관련된 리스크 이제 뭐 러시아의 전략적 핵자산이 뭐 갑자기 어디 사라졌다, 북해로 옮겼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요오드 관련된 종목들이 뭐 급등을 하는데 그건 너무 좀 희소성이 강한, 휘발성이 강한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요오드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경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